여러분, 강철 같다는 말 정말 튼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철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뚝 부러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수많은 비극을 막기 위한 공학자들의 엄청난 고민이 시작된 지점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왜 멀쩡하던 것들이 부서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리버티선이라고 불리던 배들이 있었어요. 전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들이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적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쩍 하고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가 거대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요. 분명 설계할 때는 충분히 튼튼한 강철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네,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 때문에 과학자들이 비로소 재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그 놀라운 과학적 탐구의 여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재료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 두 얼굴의 이름이 바로 연성과 취성입니다. 재료가 부서지는 방식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성 파괴인데요. 이건 마치 엿가락을 쭉 늘리면 하얗게 변하면서 늘어나다가 툭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건 부서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나 곧 끊어질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셈이라 대비할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하나, 바로 취성 파괴입니다. 이건 유리컵 떨어뜨리면 와장창 하고 깨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예고 없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파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취성 파괴가 리버티선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연성, 취성, 천이라는 현상이에요. 천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성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엿가락처럼 질기고 잘 늘어나는 연성 재료가 온도가 특정 지점 이하로 뚝 떨어지면 갑자기 유리처럼 파삭하고 깨지는 취성 재료로 성질이 확 돌변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리버티선에 쓰인 강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따뜻한 곳에서는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하는 정말 튼튼한 재료였어요. 그런데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를 만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강철의 성질이 돌변한 겁니다. 재료가 충격을 견뎌내는 힘, 이걸 전문 용어로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성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한마디로 질긴 강철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좋아, 그럼 재료에 이런 숨겨진 약점을 미리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재료가 얼마나 잘 깨지는지 그 저항력을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거대한 배를 두 동강 낸 그 파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흠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료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는 힘이 그 끝부분에만 엄청나게 몰리게 됩니다. 이걸 응력 집중이라고 부르는데 딱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파괴는 바로 이렇게 힘이 집중된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재료의 맷집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KIC, 파괴 인성이라는 값인데요. 이걸 그냥 재료가 가진 균열에 대한 방어력 스탯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세상에 완벽한 재료는 없으니 일단 작은 균열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 균열이 더 커지지 않게 얼마나 잘 버티는가. 이걸 숫자로 나타낸 거죠. 당연히 이 파괴 인성값이 높을수록 균열에 잘 버티는 아주 질긴 재료라는 뜻이겠죠. 사실 균열이 벌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딱 하나, 바로 모드 1입니다.
이건 그냥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균열을 쪽 하고 벌어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파괴가 바로 이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학자들은 이 모드 원을 막는데 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자, 그럼 이 재료가 대체 몇 도부터 위험해지는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샤르피 충격 시험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온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재료 시편을 망치로 땅! 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이 깨질 때 얼마나 많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재료가 연성에서 취성으로 돌변하는 그 위험한 온도, 연성, 취성, 천이 온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번에 쾅 하는 큰 힘 때문에 부서지는 경우를 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교묘하게 일어나는 파괴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 파괴라는 녀석이죠. 혹시 철사나 종이 클립 가지고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해본 적 있으세요? 한두 번 구부릴 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똑 하고 부러지잖아요. 이게 바로 피로 파괴의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약한 힘인데도 그게 수만 번, 수백만 번 계속 반복되면 재료가 말 그대로 피로가 쌓여서 지쳐서 부서지는 현상이에요. 비행기 날개처럼 계속 떨리거나 자동차 엔진 부품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죠. 이 피로 파괴는 보통 3단계로 진행돼요. 첫 단계는 재료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힘이 반복될 때마다 이 균열이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균열이 너무 커져서 남아있는 부분이 더 이상 힘을 버티지 못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 하고 최종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피로로 부서진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정말 소름 돋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줄무늬인데요. 이게 뭐냐면 힘이 한 번 가해질 때마다 균열이 딱 그만큼 자라난 흔적이에요. 이 줄무늬 하나가 한 번의 스트레스 사이클인 거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 재료가 어떤 힘의 역사를 겪어왔는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재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부서지는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 공학자들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파괴를 막는 설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원리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 몇 가지를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부품이 사용될 환경의 온도를 꼭 확인해서 그 온도에서는 절대 취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써야겠죠. 연성, 취성, 천이 온도를 파악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세상에 완벽한 재료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작은 균열은 무조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파괴 인성, 즉 KIC 값을 가진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응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뾰족한 모서리는 최대한 피하고 둥글게 깎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는 부품이라면 반드시 필요 수명을 계상해서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교체하거나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창밖의 건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파괴 역학의 원리 위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공학자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파괴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공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답니다.